이어서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본권을 보면요, 제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31조에는 근로의 권리, 35조는 환경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이 사회복지 수급권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관계의 형성을 보면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국가와 국민은 서비스를 매겨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이걸 규정했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은 국민은 급여나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국민은 정당하게 서비스나 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그래서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갖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청구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뭔가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법률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약서가 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과거에 이제 이런 법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면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못 받았다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권리라는 것들이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복지의 사각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정보를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것을 받으면 내가 괜시리 이제 지역사회로부터 낙인을 받는 느낌 이런 느낌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되나? 그거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내가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일종의 이제 옹호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권리가 형성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국민과 국가가 계약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별법의 사회복지 수급권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권리 구조의 의미. 그렇게 하니까 권리 구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권리에서 누락됐다, 또는 권리를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받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권리 구제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침해받았을 때, 이런 것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권리 구제라고 한다. 이 권리 구제라는 것은 사법적인 심판 이전에 거치는 일종의 전심 절차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권리구제는 이런 소송 이전의 단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급자가 사회복지 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또는 불복하는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들이 규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심판 청구, 행정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리 구제,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거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소송 가기 전까지, 일종의 심판 청구까지, 여기까지 이제 권리 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재판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길게 끌잖아요. 그래서 재판 가기 전에 구제 절차, 전심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과 행정적인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권리 구제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심 제도로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권리 구제는, 권리 구제에 대한 일종의 전심 절차는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로 이루어지고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번에 걸쳐서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건강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또는 이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대상자냐 아니냐, 이런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내가 탈락하면 2번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2단계일 경우 앞에 것은 심사 청구로, 그리고 뒤에 것은 재심사 청구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청구는 주로 처분을 한 기관에 신청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그 상급기관에 제기해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사 청구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권리 구제의 유형은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인권이 계약에 의해서 법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권리로 보장받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권리가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 쟁송. 그래서 2번에 걸친 심사 청구의 결정에 불복해서 각종 사회복지급여 관련해서 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 법적 쟁송이에요. 법적 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누락됐는지, 탈락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와 재심사를 거쳤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리고 또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제소해서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에서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신청이 불허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2012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등포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면요. 결정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보면 이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 증진 측면에 있어서
더욱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또는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조 서비스의 지급 판단 시 별도의 심사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얘기하면 장애인 등록하고 공공부조 서비스를 지급받는 것은 따로따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을 준다 하더라도 공공부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바로 준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장애인 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흔한 기초적인 장애복지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공공부조 서비스를 다 지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장애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된 복지 서비스 이용에 기초 자격 증명 요건인 장애인 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장애인 관련된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정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사회경제적 강자에게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무엇을 보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일종의 이제 시민권이 증대되면서 경제활동의 강자들에게는 경제활동에 제한 규정을 두고 사회 약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보장하게 되었죠. 사회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2항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땡땡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무엇을 확인하고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 땡땡땡은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갖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이야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개별법에 근거해서 갖는 땡땡땡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요구한다. 사회복지 수급권을 얘기하죠. 사회복지 수급권은 개인이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갖는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부터 답을 좀 가야 되겠는데. 자, 네 번째, 사회복지법상 땡땡땡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심 절차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권리 구제는 사법적 심판 이루어지기 전에 전심 절차로 간주된다 했죠.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 구제는 무엇과 무엇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 구제는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로 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회복지법과 원리,
원리에서 중요한 것이 인권이었죠.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권의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는 뜻. 이 천부인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권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 인권을 가지고 인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권을 갖게 되는 이런 개념들이 미국의 독립선언 헌법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현대사회의 법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하면서 권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인권이나 시민권, 자유권을 쟁취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니었죠. 일부 부유한 사람들 또는 일부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거권을 가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헌법에 인권이 천부인권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권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19세기 들어서 인권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을 하면서 사회권이 발생하게 됐다. 이 사회권이 발생하면서 일종의 청구권이 사회복지 청구권이 또는 사회복지 수급권이 갖게 되어지는 거고, 이 수급권이 이의가 있거나 누락됐을 때는 우리가 권리구제 유형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구제는 소송가기 이전의 전심제도로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통은 만들어진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 같은 경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차별의 시장들이 계속 시정되어져 온 과정들이 인권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